144번부터 이어서 갑니다. 반자성체 물질의 특색을 나타낸 것은 단 US는 비투자율이다 알려줬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자석에다가 어떤 물체를 놓으면 자성을 띠게 되죠. 그걸 우리가 자기유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물체에 따라서 어떤 물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죠. 강자성체는 강하게 자화되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상자성체는 약하게 자화됩니다. 그리고 반자성체는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돼요. 그래서 그때 그 특징, 비투자율이 얘는 1보다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 얘는 1보다 크다, 얘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강자성체가 되는 물질, 니켈, 코발트, 철, 망간, 요건 좀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앞자를 따서 니코철망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십시오. 니, 코, 철망. 자, 이런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자성체의 특색을 물었기 때문에 비투자율이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1보다 작다.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자, 145번. 다음 물질 중에서 강자성체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 방금 우리 살펴봤죠. 강자성체는 니코철망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있네요. 니켈, 코발트, 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니코철망 기억을 해 두십시오. 강자성체는 니코철망. 146번. 물질에 따라서 자석에 반발하는 물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반발한다. 딱 그 말만 봐도 나오죠. 여기 반자성체입니다. 반자성체. 그래서 자석에 접근하면 같은 극이 생기죠. 원래는 일반적인 물체는 N극과 S극 이렇게 가져다가 물체를 두게 되면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이렇게 생깁니다. 그런데 반자성체는 반대로 여기가 N극이 생겨버리고요. 이쪽이 S극, 같은 극이 생겨서 반발하게 된다는 거죠. 자, 반자성체가 답이 됩니다. 3번 있죠. 147번. 자성체를 자석 가까이에 두었을 때 전혀 반응이 없는 자성체. 약하게도 아니고 반대로도 아니고 아예 반응이 없다. 여기 비자성체를 찾으시면 되죠. 비자성체. 1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전혀 반응이 없다. 비자성체입니다. 1번이고요. 148번. 자극 가까이에 물체를 두었을 때 자화되는 물체와 자석이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 자성체. 이거 방금 전에 살펴봤죠? N극, S극 이렇게 있을 때 같은 극이 만들어져 버리죠? 그러면서 반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반대로 우리가 자화됐다. 그래서 반자성체. 답은 2번이 돼요. 2번. 149번. 다음 중에서 자석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자석의 성질 N극과 S극이 있죠. 반드시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로 있을 수 없죠. N극 옆에는 바로 S극이 있게 되고요. 자력선,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한다. 맞고요. 자석은 고온이 되면 자력이 증가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석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자력이 감소하거나 또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온도를 주게 되면 사라져 버리고, 또 충격으로 망치 같은 걸로 꽝 때려도 자력이 사라져 버리는 성질이 있어요.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틀린 거죠. 3번이. 자력이 증가할수록 자기력선 수가 많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고온이 되면 증가한다. 틀린 거죠. 답은 3번이 됩니다. 150번. 자, M1 값과 M2 값이 주어졌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떨어진 거리 R이 10cm 역시 주어져 있을 때, 그때 그 두 자극 M1, M2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 이거 역시 쿨롱의 힘이죠. 우리
이 자석에 관련된, 자기력에 관련된 쿨롱의 법칙입니다. 식이 거의 똑같죠? 이렇게 공기 중에 투자율 4파이 10의-7제곱 이것이 여기에 들어있으면서 즉 4파이 μ0 r제곱분의 m1 m2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여기 4파이 μ0분의 1 그것이 쿨롱 상수가 되고요. 쿨롱 상수. 그래서 6,334원 이렇게 보자고 그랬죠. 우리가 전기력선, 전기력에서의 작용하는 힘 같은 경우에는 쿨롱 상수 얼마였습니까? 99콘 기억하자고 그랬죠. 10 곱하기 10의 9제곱이었는데 여기 자기력에 관련된 쿨롱 법칙에서는 99콘은 6,334원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게 바로 쿨롱 상수가 되고요. 동일하죠. R제곱분의 M1, M2 해당되는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보면 자 이렇게 두 개의 자극이 있을 때 거기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 그러면 6,334원 이렇게 외운 쿨롱 상수에다가 R제곱분의 M1, M2 주어졌죠. 두 개의 값을 그대로 M1, M2 그리고 여기 10cm면 미터로 표현해야 되니까 0.1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곱하니까 1.519가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거 6,334원 이렇게 해서 외우는 쿨롱 상수 기억을 해 두셔야죠. 151번 다음 중 자기력선의 성질로 맞는 것은 자, 이거 문제를 통해서 알아두십시오. 자기력선에는 고무줄과 같은 장력이 존재한다. 이거 맞습니다. 고무줄과 같은 성질이 자기력선에 있다는 거고요. 기억을 해두시고요. 고온이 되면 자력이 아까 감소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증가한다는 말은 틀린 거고 자기력선은 자석 내부에서도 N극에서 S극으로 가느냐? 그러지 않죠. 외부에서는 이렇게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가지만 이 속에서는 S에서 N극으로 갑니다. 그래야 이렇게 자기력선이 순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이동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자기력선은 자성체 투과하고 비자성체는 투과하지 못한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성체에서 또 비자성체 모두 투과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번 좀 특이한 성질이죠. 자기력선에도 고무줄과 같은 장력이 존재한다. 맞다는 얘기죠. 1번이 답입니다. 152번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지금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쿨롱의 법칙, 그 다음에 렌츠의 법칙,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 그랬는데 굉장히 길게 표현되어 있네요. 여기에서는 2번이 틀린 겁니다. 나머지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렌츠는 우리가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하는 게 렌츠였죠. 그리고 패러데이는 변화량과 코일의 권수에 따라서 전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법칙 이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쿨롱의 법칙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자극의 세기의 곱에 비례하고 이건 맞지만 아까 우리 R제곱에 반비례했죠.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가 맞는데 여기에서는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일단 쿨롱의 법칙이 틀린 겁니다. 나머지는 뭐 이걸 다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많으니까요. 2번 쿨롱의 법칙을 지금 잘못 설명한 거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거리의 제곱의 비례가 아니라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153번 진공의 투자율 μ0 물었죠. 진공의 투자율 μ0를 물었는데 요거 조심해야죠. 요거는 4파이의 10의-7제곱입니다. 요거는 쿨롱 상수고요. 진공에서의 투자율 아까 4파이의 10의-7제곱. 자, 문제를 통해서 하나 또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단위는 이제 헬리퍼미터죠. 헬리퍼미터. 154번
진공 중에서 같은 크기에 있는 두 자극을 m1 거리에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이 다음과 같이 되었을 때 자극 세기의 단위는 이렇게 물었는데요. 지금 여기는 이거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주어져 있지만 사실은 자극의 세기의 단위를 물은 거니까 뭐 해보나 마나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1웨버 자극의 세기는 웨버가 답입니다. 1번이 답이에요. 여기는 자극의 세기를 물었기 때문에 여기 1웨버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두 자극을 1m 거리에 두었다. 지금 자, 이 두 개 일자리 1웨버 일자리 곱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아까 쿨롱 상수 6.33 곱하기 10의 4제곱 6334원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자, 그 방식으로 계산한 값이 실제로 이거 계산하면 이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극의 세기 1웨버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 자극의 세기 1웨버입니다. 웨버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1번이 답이죠. 155번 공기 중에서 자장의 세기가 20A/m인 곳에 다음 웨버에 자극을 놓으면 작용하는 힘은 자, 이곳은 새로운 문제죠. 우리가 자장의 세기, 자개의 세기는 기호로는 H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웨버 자극이죠. 자극의 세기는 M으로 표현하고 힘은 F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 세 개의 문자가 등장하는 식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뭡니까? F, M, H. 이거 유명하고 중요한 식이죠. F는 MH. 우리 같이 외웠죠. B는 UH. 이거는 물론 이 문제하고는 상관없지만 F는 MH, B는 UH.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F는 MH 이거에 해당되니까 지금 M과 H 주어졌잖아요. 그 값들을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F는 MH니까 M 대신에 요 값이죠. 그럼 한번 넣어보면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H는 20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0.16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됐죠. 자, 저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자장의 세기는 H, 자극은 M, 작용하는 힘은 F 이렇게 문자를 부여해서 식을 생각을 해내야죠. 156번 공기 중에서 1웨버 자극으로부터 나오는 자력선의 총수는 몇 개인가? 자, 우리 자기력선의 총수 내는 공식이 있었죠? 자기력선의 총수 내는 공식은 우리가 M을 여기 μ0로 나누었죠. 공기 중이니까. 우리 전기력선의 총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기력선의 총수는 그때의 전하량을 우리가 엡실론 제로 공기 중이면 이렇게 나눴었죠. 자기력선 세기도 공식이 거의 같죠. 여기 우리가 자극을 공기 중에서 투자율로 나눈 거고요. 이거는 전기력선의 수입니다. 거의 같은 맥락의 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대로 1웨버니까 1 대입하고 μ제로는 4파이 10의 마이너스 7제곱 넣어서 계산한 값 2번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력선의 총수 내는 공식 기억을 하시고요. 157번 공기 중에서 m웨버의 자극으로부터 나오는 자속의 수를 구하라. 자, 자속은 여기 그대로 웨버와 같은 단위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자극과 자속은 같은 거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력선 수는 투자율로 나누지만 자속 수는 그대로 m이 됩니다. 자극의 값과 동일한 값이 자속입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기력선의 수와는 다릅니다.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158번
1웨버의 자하량, 이거는 자극과 같은 용어입니다. 1웨버의 자극으로부터 발생하는 자기력선의 총수, 방금 했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걸 알 수 있네요. 자하 역시 자극과 같아서 M으로 표현합니다. M. 그래서 자기력선의 총수는 M을 아무 말 없으면 여기 우리가 공기 중에서로 보면 되기 때문에 뮤제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결국 1웨버를 얘가 4파이 10의 마이너스 7제곱 이렇게 집어넣기로 했죠. 이걸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었으니까, 그렇죠? 계산해 주면 5.76 10의 마이너스 10의 5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7.96이네요. 7.96. 그래서 답은 2번이죠. 2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 주는 문제입니다. 159번. 자속 밀도가 2웨버/per 제곱미터인 평등 자장 중에서 자기장과 30도의 방향으로 길이가 0.5m인 도체에 8A 전류가 흐를 때 그때의 전자력 그랬는데요. 자, 이거 중요한 문제고 잘 나옵니다. 중요한 문제. 전자력, 우리 요거 공부했었죠. 여기 자석 속에다가 이렇게 도체를 두고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얘가 힘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의 힘 뭐였습니까? FBIL 사인 세타, 요거였죠. FBIL 사인 세타. 그래서 그때의 힘은 전류와 자속 밀도, 길이, 그리고 각에 대한 사인 값이었죠. 자, 이 공식 그대로 대입해 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FBIL 사인 세타, FBIL 사인 세타. 그래서 자속 밀도가 B입니다. 여러분들, 자속 밀도 B. 그리고 30도, 이거 뭐 세타가 30도라는 얘기고요. 길이 L이죠, L. 그리고 전류값 8A. 그리고 그때의 힘 F. 그래서 F, B, I, L 사인 세타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용어에다가 그대로 문자를 부여해서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B 값이 자속 밀도 2라고 했으니까요. 2 집어넣고 I에다가 8A 넣어주고 길이 0.5m 넣어주고 30도 사인 세타 해서 계산하면 4뉴턴이 나오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 유형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속 밀도가 B입니다. B. 자속 밀도는 B. 그래서 FBIL 사인 세타 2번이 답이죠. 160번. 평균 반지름이 10cm이고 가문 횟수가 10회의 원형 코일에 5A 전류를 흐르게 하면 코일 중심에서의 자개의 색이, 자, 이건 코일 중심. 자, 그림을 떠올려야 됩니다. 이 코일 중심에서의 자개의 색이, 그래서 여기 I라는 전류가 흘려주게 되면 원칙적으로 I를 이때의 지름으로 나눈다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지름이 2R이니까. 그리고 한 번 감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N번 감았다고 하면 당연히 NI가 되죠. 분자가. 그래서 자, 코일 중심에서 자개의 색이, 그러면 이 그림이 떠올려져야 되고, 자, 평균 반지름 10cm니까 여기 반지름은 0.1m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N 값이 10이 되는 거고, N 값이 10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전류값 5A 다 주어졌죠. 이렇게. 그럼 끝난 거네요. 여기에다가 자, 0.1이니까요. 2배 주면 0.2가 되고, N이 10이고 I가 5니까 이거 계산해 주면 되죠.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0.2분의 50 계산해 주면 250이 나오니까 답은 1번이죠. 그러니까 원형 코일에서 중심에서의 자개의 색이, 그러면 이 그림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 그림 떠올려서 지름분의 NI, 지름분의 NI 이렇게 공식을 기억을 해 두십시오. 답은 1번이죠. 250.
161번. 환상 솔레노이드에 감겨진 코일의 권 횟수를 3배로 늘리면 자체 인덕턴스는 몇 배가 되는가? 자체 인덕턴스 또는 자기 인덕턴스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 이거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권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쭉 이렇게 유도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의 이 자체 인덕턴스, 자기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은 요 식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요거 L분의 뮤 A N제곱. 그래서 여기 권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권수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래서 특별히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권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권수가 3배가 되었으면 3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자기 인덕턴스, 자체 인덕턴스는 9배가 된다.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권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자체 인덕턴스 또는 자기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그걸 포인트로 해서 2번이 되는 거죠. 162번. 유도기 전력은 자신이 발생 원인이 되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방해. 그걸 막는다는 거죠. 뭡니까? 방해 그러면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렌즈죠. 렌즈. 그래서 우리 요거 자속의 변화를 그 다음에 권수가 곱해지면 그 크기가 결정이 되고 이 마이너스가 바로 그 방해하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누구의 법칙? 렌즈 또는 렌치의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방해하는 이 포인트가 됩니다. 방해하는 방향, 렌치의 법칙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163번. 자속밀도. 자, 아까 우리 B로 나타내자고 그랬죠. B. 자속밀도 B입니다. 자장 안에 자장과 직각으로 20cm 도체 L이죠. 0.2m라고 할 수 있고요. 또 I 10A 전류를 흘렸을 때 전자력 또 나온 겁니다. 이렇게 문제만 조금 바꾸어서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뭐였습니까? 이 F 구하는 공식 FBIL 사인 세타였죠. FBIL 사인 세타. FBIL 사인 세타. 그래서 B가 0.5 그렇죠? 그리고 20cm니까 L이 0.2 그리고 10A 여기다 먼저 썼네요. 10A 이렇게 다 곱한 값에다가 여기에 직각으로 각이 90도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속 밀도가 B고 전류가 I고 도체의 길이가 L이고 힘이 F다. 이걸 이용해서 이 FBIL 사인 세타 이걸 생각해 주시면 되죠. 답은 1이 나오네요. 164번. 전류와 자기장에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법칙. 자, 전류와 자기장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법칙. 이거는 줄의 법칙은 우리가 열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뭐 왼선 법칙, 오른나사, 비오사바르 이런 것들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이것들을 우리가 찾는 법칙이지만 줄의 법칙은 우리가 전열기 등에서 발생하는 것을 열량으로 환산하는 열에 관한 법칙이죠. 그래서 0.24 PT 우리 전에 살펴봤죠. 그래서 줄의 법칙이 관련 없는 겁니다. 165번. 다음 중 자기저항 단위에 해당되는 것은 그랬네요. 우리 자기저항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자기저항 결론적으로 자기저항은 여기 5분의 n파이 이렇게 되면서 이 5분의 ni 이것은 권수죠. 그러니까 턴이 되고 전류값 암페어니까 그리고 얘는 웨버입니다. 그래서 암페어 턴 퍼 웨버 이것이 자기저항의 단위고요. 전에 살펴봤습니다. 좀 유도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니까요. 이것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익혀둡시다. 65번 자기저항의 단위 여기는 암페어 턴 퍼 웨버 4번이 됩니다. 조금 기억하기 힘든 문제죠. 자, 이거 전에 한번 유도했었고요. 답은 4번. 166번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서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코일을 지나는 무엇의 매초 변화량과 코일의 무엇에 비례하냐 그랬죠. 이건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 우리 살펴보면 요거였죠. 얘는 N의 dφdt 그래서 자속의 변화에 따른 권수의 곱과 비례한다. 이게 패러데이의 이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지는 크기를 결정하는 법칙이었죠. 여기에 마이너스 붙은 것이 바로 렌츠의 법칙이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자속의 변화와 권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일에 지나는 자속이죠. 자속의 변화량과 그 다음에 코일의 권수에 비례한다를 찾아야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자, 패러데이 법칙, 요 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속의 변화와 권수에 비례한다. 이거죠. 167번. 비투자율이 1인 환상철심 중에서 자장의 세기가 H. 이때 비투자율이 10인 물질로 바꾸면 철심의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되는가? 자, 자속 밀도 지금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자속 밀도는 B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자, 공식 B는 μH, F는 mH 이거 같이 늘 외워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물론 이 공식을 쓰는 건 아니지만 자, B는 μH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는 투자율에 비례하고 또 우리 H 자장의 세기에도 비례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선 지금 보면 B 투자율이 1에서부터 10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얘는 원래 μ0, μs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즉 이 값에도 역시 비례하기 때문에 B 투자율이 10배가 된 거죠. 1에서부터 10배가 되었으면 자속 밀도도 마찬가지로 10배가 됩니다. 비례하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B는 μH 그리고 μ는 μ0, μs인 것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거죠. 자, 비례하게 됩니다. B 투자율에도 비례하고 투자율에도 비례하니까 10배가 되었으면 역시 10배가 되는 거죠. 168번. 코일의 반지름 10cm, 코일 감은 횟수가 500회 원형 코일에 3A 전류를 흐르게 했을 때의 코일 중심. 자, 코일 중심. 우리 아까 살펴본 그림 있었죠. 코일의 중심. 오호, 요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감았을 때 요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반지름이 R이라면 그때의 전류를 지름으로 나눈 값이었죠. 근데 n번 감았다면 당연히 또 n을 곱해주게 되니까 지금 코일 감은 횟수 이게 n 값이고 반지름 주어졌네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대로 2배 반지름이 10cm니까 0.1이죠. 그리고 500번 감았으니까 n 값이 500이고 전류 3A 이렇게 됐죠. 자, 잘 나오는 문제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니까 7500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원형 코일의 중심의 자개의 세기는 이때의 전류 값을 뭘로 나눈다? 지름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n번 감았으면 당연히 그거의 n배 이 공식 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답은 2번이죠. 169번. 자속밀도 이것은 몇 가우스인가? 이건 사실상 외워야 되는 거죠. 자속밀도 1웨버/per 제곱미터는 몇 가우스냐? 14 가우스입니다. 10의 4제곱, 10의 4승, 14 가우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이건 뭐 암기해야 되는 문제니까요. 자속밀도 저것은 14 가우스입니다. 3번이 되고요. 자, 170번. 자기회로에서 자기저항의 관계로 옳은 것은 자, 자기회로 길이에 비례하냐, 단면적에 비례하냐 뭐 이런 건데요. 자, 자기저항 우리가 자속이 통과하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고 좀 크게 써볼까요? 이것은 아까 우리 자, μ a분의 l 이렇게 됩니다. a는 단면적, 자로의 단면적이죠. l은
길이가 되고요. 이건 투자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해석하는 문제죠. 길이에 비례한다. 맞고요. 단면적에는 반비례하죠. 이거 틀린 거고. 투자율이나 비투자율에 반비례하죠. 분모에 있으니까. 요거 비례한다는 건 틀렸고. 비투자율의 제곱에 비례한다? 아니죠. 여기 분모에 있으니까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네요. 1번. 여기 길이에 비례한다고 하는 요식. 171번. 권수가 300회 코일에 6A 전류가 흘러서 0.05웨버 자속이 코일을 지난다고 하면 이때의 자체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자, 권수 주어져 있고요. 자, 봅시다. 권수. 그 다음에 전류 주어져 있고 자속이니까 우리 파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럴 때 자체 인덕턴스 L로 우리가 표현했죠. 자기 인덕턴스, 자체 인덕턴스. 자, 이걸 딱 써놓고 보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놀이 생각나야죠. 놀이. 우리 유식. 우리 전자석 가지고 놀이로 생각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N파이는 Li, 놀이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여기 Ni, 파이, L 등장하는 식 요거 생각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I가 이제 분모로 내려가면 되죠. 그래서 I분의 N파이 이제 여기에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N에다가는 300 파이는 0.05 그리고 I가 6A 이것만 이제 계산기로 두드려주면 끝나는 거죠. 자, 요겁니다. 그래서 2.5 헨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주어진 말을 문자로 바꿔준 뒤에 그 식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죠. Ni 파이하고 L 놀이 저 공식이 생각이 나면 대입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자, 놀이 기억합시다. 놀이. 그래서 2.5가 나왔죠. 172번.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 자, 이것도 아까 나왔던 맥락과 같은 문제네요. 줄의 법칙은 열에 관련된 거죠. 자기장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번이 옳지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 비오사바르 이것은 우리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우리가 관련된 법칙들이었죠. 오른나사 법칙 다. 173번. 권수가 150인 코일에 2초간 1웨버의 자속이 변화한다면, 자, 변화한다 이거는 우리가 델타 파이 델타 t 또는 우리가 d 파이 dt 이렇게 표현한 거죠. 즉 이런 변화율을 의미하는데 얘가 2초간이니까 즉 2분의 1이 된다 그 얘기죠. 2초 동안에 1만큼이 변화한다. 그리고 권수는 n을 뜻하죠. n이 지금 150이다. 이걸 뜻하는 거죠. 그럴 때 코일에 발생되는 유도기전력의 크기, 이것들이 등장하는 유도기전력의 크기, 패러데이 법칙이었죠. 패러데이 법칙. 그렇죠? 패러데이 법칙. 요거.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는 이제 렌츠의 법칙이고요. 이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지금 크기만을 생각하자면 여기 이 값 150에다가 요 값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75가 되죠. 75. 크기만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는 렌츠의 법칙이었죠. 자, 2번이 답이 됩니다. 174번. 전류가 흐르려고 하면 코일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또 전류가 감소하면 이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자, 뭐의 법칙입니까? 방해한다. 이 말만 딱 나와도 누구의 법칙? 렌츠의 법칙 찾아낼 수 있어야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코일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게 렌츠의 법칙이란 얘기죠. 157번, 175번. 전류 방향과 자장의 방향은 각각 나사 진행 방향과 회전 방향과 일치한다. 이게 나사, 오른 나사, 오른손 법칙. 그렇죠?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이죠. 오른손, 그 다음에 나사의 진행 방향. 그래서
앙페르가 찾아낸 법칙, 앙페르의 옳은 나사 법칙입니다. 나사에 들어있죠. 포인트는 오른손에 의해서 우리 자개의 방향 만들어내는 거였죠. 이것들이 앙페르의 옳은 나사 법칙이었죠. 뭐 잘 살펴봤으니까요. 2번이 되는 거죠. 176번. 자체 인덕턴스 40mm 헬리 코일에 10A 전류가 흐를 때 저장되는 에너지. 우리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와 공식 거의 같았죠?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 2분의 1 CV제곱 이거였듯이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입니다. 콘덴서에 저장된 에너지니까 W로 표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코일에서 역시 저장되는 에너지도 역시 2분의 1 여기가 Li 제곱이죠. C에 대응되는 것이 L, V가 I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코일에 축적된 에너지 같은 경우는 2분의 1 Li 제곱, 2분의 1 Li 제곱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L 값이 40ml가 되죠. 그래서 2분의 1에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죠. 밀이니까. 그리고 10A 10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 2분의 1 Li 제곱, 2분의 1 Li 제곱 거기에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면 2J이 나오네요. 1번이죠. 177번. 자체 인덕턴스 100헬리가 되는 코일에 전류를 1초 동안에 1A만큼 변화시켰을 때의 유도기 전력. 자, 이 유도기 전력은 패러데이 렌치에 의해서 자, 여기 마이너스 n 여기가 d파이 dt 또는 여기 뭐 델타라고 써도 됩니다. 이런 변화율에 의한 권수로도 구할 수 있지만 여기가 L에 얘는 그러면 didt 전류의 변화량에 따른 자체 인덕턴스를 곱해서도 구할 수 있었죠. 자, 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1초 동안에 1A만큼 변했다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이게 바로 1분의 0.1이라는 걸 뜻하고 자체 인덕턴스 100헬리 L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이제 100이 이렇게 곱해지기만 하면 유도기 전력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크기니까 그냥 10V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거 패러데이 렌치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178번. 전류와 자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전류와 자속 항상 폐회로를 이룬다. 그렇죠. 전류가 흐르려면 폐회로가 있어야 됩니다. 자속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폐회로를 이루지 않는다. 이거 둘이 모순되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답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 1번이죠. 1번. 그렇죠? 1번이 일단 답입니다. 그리고 전류는 폐회로이나 자속은 아니다. 자속은 폐회로이나 전류는 아니다. 1번과 모두 다 이거는 모순되는 말들이죠. 1번이 옳은 겁니다. 모두 항상 폐회로를 이룹니다. 179번. 1cm당 권수가 10인 무한 길이 솔레노이드에 1A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솔레노이드 외부 자개의 세기를 구해봐라. 자, 이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무한장 솔레노이드 끝없이 감아놓은 코일이죠. 여기에서 외부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0입니다. 이쪽 밖에 쪽에서 자개의 세기는 없고 내부에서 자개의 세기는 있었죠. 역시 길이분의 전류값 권수 n을 뜻하는 이렇게 결정됐는데 이 문제에서는 아무튼 이런 뭐 여러 가지 말들 일단은 이 문제에 집중을 하자 보면 이렇게 아무리 복잡한 말들이 있더라도 솔레노이드 외부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물었기 때문에 뭐 볼 것도 없죠. 뭡니까?
0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있죠. 이것은 그렇게 여러분들 그 포인트에 집중해서 1번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